예, 저희가 앞서 수차례 그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충북 괴산군에서 오늘 오전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네. 자, 지금으로부터 30여 분 전이었는데요. 충북 괴산군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진 발생 개요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정확히 오늘 오전 8시 27분 49초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지진 규모가 4.1 정도니까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 중에 발생 위치는 그 충북 괴산군 북동쪽 약 11km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청북도의 그 충주와 괴산 사이가 되겠고요. 네. 이 지진이 발생한 그 진앙이라고 그러는데 발생 깊이가 있는데 땅속 한 12km 지점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파악된 건 기상청에 가지고 있는 지진계에서 P파, S파가 있는데 제일 땅이 흔들렸을 때 바로 탐지가 가능한 이제 P파를 분석해서 우선 속보 형식으로 빨리 내보낸 거고요. 다시 이제 좀 더 그 분석을 해서 재분석을 해서 정확한 어떤 규모나 뭐 이런 것도 다시 나올 겁니다. 우선은 8시 27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충북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도를 진도라고 그러거든요. 진도 5, 뭐 4, 3 이런 그 충청 먼 쪽으로 이렇게 지진이 많은 사람이 느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전해드리기로도 계기 진도가 충북에서 최대 5로 측정됐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기 진도 5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그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규모가 5.0 정도면. 자, 그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륙에서 가장 강한 규모가 지난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시에서 발생한 5.8이었거든요. 5.8. 그런데 이제 이번이 4.1 그게 이제 좀 더 아까 말했듯이 재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5.8 정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지난 그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났던 일본 지진이 한 9 이상이었거든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4.1 규모 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 내륙 한 중심에서 발생했다. 이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강도로 지금 강도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한반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셌었고 일단 본부장님 보실 때 이번에 4.1 이 강도를 보신다면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런 어떤 단층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륙에서 4.1 정도의 지진 사실은 2.0 이하 이런 정도의 지진은 늘 1년 12달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1 정도니까 그 기상청 발표대로 진도 사람이 느끼는 그런 그 계급을 보면 진도 5,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서 났으니까 규모 5. 그다음에 인근, 경상북도 인근 등에는 규모 4. 자, 진도 5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의 진도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반에 있는 그런 물체가 넘어지고 이 정도 규모가 진도 5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그 진앙지에서 가까운 충청북도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진동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근의 경상도에서는 진도 4,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대전 이쪽에 진도 3 정도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도를 가지고 이제 진도고 규모는 이제 4.1인데 하여간 근래 들어서 좀 상당히 강한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이 긴급 속보가 휴대폰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아마 지금 이제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모든 분들께서 사람이. 이 그렇죠. 지금 지진을 느끼셨을 텐데 예. 네. 가장 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나진 않을까, 이제 이 여진이 예. 혹시라도 더 있는 네.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지진이 이 정도면 예. 이제 뭐 여진이 이제 그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게 네. 언제 이건 지진은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 기상청에서 날씨에 관련된 건 언제 비가 오느냐, 태풍이 어디로 오느냐 이런 거는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예측을 하는데 예. 지진은 아직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다만 빨리 어디에서 발생을 했구나를 파악하는 쪽으로 그 뭐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빨리 이렇게 정보가 전달된 건 이제 그만큼 관측망 확충에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딱 뜨면 뭐 3초 이내 그 국영방송인 NHK에서 발생 위치가 이게 뜨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거기도 뭐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게 더 4.1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뭐 그런 건 너무 그런 가능성이 처음 발생한 것보다 더 강한 게 발생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여진은 그 지진계로 관측하는 여진은 사람이 못 느끼더라도 뭐 계속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뭐 지금 그 지진 발생한 시각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속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고 현재까지 네. 경북 소방에서는 지진 문의가 7건, 전국적으로는 65건이 어떤 신고가 들어왔지만 큰 피해는 네. 없는 것으로 다행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아까 이제 5와 4의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냥 볼 때는 이제 5와 4의 개념이 그냥 숫자로 하나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5 이상과 4.1의 차이는 어떤 피해 측면도 그렇고 진동의 측면도 그렇고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규모가 그 매그니튜드가 4.1이냐 5.0이냐는 네. 그 파워는 그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기온이 뭐 1도 높냐 낮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네, 네. 의미로 하여튼 근래 들어서 좀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한 게. 자, 이번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2016년도 그 경주 지진 때도 보듯이 네. 5.8 규모의 예. 그때는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정도 규모였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가 절대 지진 안전 꼭 이 지진이 날 때만 이제 거론되기도 하는데 지진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새삼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지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간헐적으로 발생한 거기도 하고 네. 뭐 한반도의 위치는 한태평양 조상대에 좀 네네. 비껴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지진이 우리와는 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주 지진 이후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위협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해상 지진 통해서 뭐 바닷가 인근이라든가 이쪽에서 네.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 뭐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괴산의 네. 위치라는 것이 네. 한반도의 딱 정점 딱 내륙 가운데. 중간쯤이어서 네. 그 지리적인 위치는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파악하셨어요? 네. 예. 지도를 보면 발생 위치가 이제 그 지표인데 우리나라 거의 뭐 한 가운데 남한의 한 가운데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게 꼭 뭐 해안가에서 발생하느냐 가운데 그 내륙에서 발생하느냐 뭐 이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땅속 구조가 그런 지진이 어떻게든지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구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파악과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뭐 이번 지진 오늘 토요일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충청북도에서는 큰 놀라움을 땅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가져다 주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 그 여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대비는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것들을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좀 알아야 될 네. 행동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진으로부터는 그러니까 과거 역대 지진 그 어떤 발생 역사를 보더라도 확실히 일본보다는 그 어떤 규모나
발생 그 피해를 주는 정도,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지진이 적게 발생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가 안 돼 있는데요. 자, 지진이 지금 4.1이 났고 네. 또 이거보다 더 강한 지진은 아닐 거지만 네.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거보다는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바로 그 떨어져서 피해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탁자 아래, 식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진으로 흔들린 시간은 길어야 1, 2분이거든요. 그때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아하. 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예.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 탁자 아래 같은 것이 없으면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이불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게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는 게 이 지진 났을 때 그 행동 요령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로 가면 안 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예. 이런 어떤 그 지진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 그 행동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지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제 피파, 에스파 얘기하셨는데 네. 기상청 네.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속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제일 빠른 먼저 지진파를 자동 추정한 정보라고 하긴 했는데 네네.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예. 피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처음에 4.3이었다 4.1로 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관측하는 에스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좀 더 관측이 된다면 네. 좀 더 낮춰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야 그거는 될까요? 이제 우선 그 어떤 빨리 그 땅이 흔들렸을 때 빨리 그 지진계에 도착되는 그 피파라는 게 프라이머 1차 그 전달되는 파거든요. 예. 자, 그거를 이제 우선 빨리 알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했고요. 예. 그게 뭐 크게 4.0이 5.0이 되고 이러지는 결코 않습니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예. 네네. 거기서 뭐 0. 몇 이런 정확한 이제 규모 파악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뭐 그 숫자가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제 네. 성유미 앵커가 여진에 대한 부분을 네네. 말씀드렸고 네.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 여진에 대한 것들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본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여진에 대한 것도 두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네. 본진보다 더 세게 강한 여진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좀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발생하는 지진의 어떤 발생했던 그런 그 자료들을 보면 예. 처음에 본진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한 지진보다 그걸 더 다시 그 여진이 사실은 여진은 큰 지진 같은 경우는 몇 년간 계속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그 강한 여진이 발생하는 이런 통계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이번 그 4.1보다는 저는 여진이 뭐 더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진이 발생할 시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에도 큰 본진이 오면은 몇 년간 지속되는 네네, 경우도 있다고 여진이,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이 아니라 그게 뭐 더 영향이 적더라도 그러니까요. 향후 며칠간은 조금 더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한 심지어 뭐 심해가는 한 몇 달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땅이 흔들렸어요. 예.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렸잖아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지진이라고 말하는데 예. 그 땅속이 뭔가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첫 지진이 발생한 원인이 그게 무슨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서. 네. 그 원인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단층이 어긋나서 그랬다면 그게 좀 안정된다고 그러나요? 그게 할 때까지는 계속 뭐 그 어떤 여진 그러니까 땅속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지진 발생 통계를 보면 첫 본진보다 더 강한 그런 여진이 그러니까 이 지진 발생의 원인이 아닌 우연히 다른 또 지진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경우 이거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파로 생기는 여진들은 이거보다는 더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도 뭐 이 지진도 우연히 발생을 했잖아요. 예. 땅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땅속 그 어떤 구조상 예. 이번 그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네. 뭐 저기 뭐 먼 쪽이 아닌 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번 그 본진의 그 어떤 지진의 원인과 다른 어떤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우연히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여진만 가지고 이제 뭐 이거보다는 뭐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런 어떤 아니 여진은 이 본진보다 더 강한 적이 별로 없다면서 왜 또 더 강하게 나타나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연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그러니까 땅속 지질학적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어찌 됐건 지금 이 건에 대한 여지는 이거보다는 더 강하고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한 본진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일 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예, 거죠. 그런 우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포항 지진이라던가 경주 지진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수도권에서 감지가 됐다라고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포항 정도 규모 5.8 정도면 예. 수도권에서도 그 진도의 규모가 약하지만 예. 이제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테고 예. 그냥 좀 둔감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 수도권에서 흔들림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보다는 진도가 좀 낮습니다만은 분명히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 발표대로 지금 그 지진이 그 8시 27분에 발생했을 때 그 기상청이 이걸 이 진도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땅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기상청에 전화를 합니다. 네. 나 여긴데 어딘데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신속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진도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그 지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지역은 그 진도를 그러니까 지진동을 느낀 범위는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발생하자마자 파악한 규모가 5, 충청북도에 5, 경상북도가 한 4, 네. 강원, 경기, 대전 정도가 한 3이니까 수도권에서 나 그게 지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지진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일단 뭐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네.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여진도 그렇고요. 대비하는 네. 마음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거 당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은 뭐 태풍이나 강풍 뭐 이런 거와 달리 땅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흔들렸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내진 설계 같은 게 이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그 최근 들어서 지진 발생 사례 때문에 법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 났다. 이게 지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흔들려서 1, 2분 정도 흔들릴 때 높은 데서 뭐가 떨어져서 생기는 2차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1, 2분 사이에 만약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 같으면 그건 사실은 큰 비극이죠.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데 예. 자, 이 정도 규모의 그 어떤 그 4.1 정도 땅이 이렇게 흔들림을 느꼈을 때 그런 그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물건이 떨어져서 네. 그 피해를 보는 그 부상을 입는 그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